예. 2023년 12월 23일 음력으로는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은 정치 산책 그 140번째 지난 100년 동안 진보 민주통일 세력은 친일, 부패, 자본 세력에 의해 규제된 인식작용과 우리는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었나.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친일 부패 자본 세력에 의해서 규제되고 포획되어서 인식작용이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었다. 이런 제가 병리학적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책 성취의 청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통일 연방 모형 를 함께 제가 이제 공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수약 철학사를 제가 규명하고 또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적 경영학 철학을 함께 공부해서 우리의 인사조직 시스템에 의한 성취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연방 모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녁 9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는 아직 저녁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둘째 딸 김채민 양이 우리 집 근처에 빵집에서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지금 이제 졸업하지 고3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죠. 예, 1월 아마 8일인가 아마 졸업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가 상호는 말하지 않겠지만 빵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1시에 가가지고 저녁 한 8시 반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연말이라서 빵집이 매우 뭐냐면 바쁜 것이죠. 바쁘게 되니까 빵집 주인이 이제 직원들에게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키게 될 때는
매우 그 정상적인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그 어린 그 딸들이 말하기 전에 성과 아니 이 시간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5배의 그 금액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도 8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 9시 한 21분이 됐으니까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건 1시간 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바쁘다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강자가 즉 빵집 주인이 되겠죠. 빵집 주인이 있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직원에게 오늘은 8시 반까지 끝나고 나서 좀 더 하게 되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우리 사회가 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의 식구라는 개념으로 공적 개념을 우리가 깨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뭐 빵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냐면은 좀 바쁘게 되니까 이해해라라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우리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의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매우 세심한 부분의 경영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보통 아주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생활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경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을 뭐냐면 함께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진보민주통일 세력이 이게 친일 부패 자본 세력에 의해서 규제된 인식작용 와 우리는 왜 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었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난 일제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산업화 70년을 거치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돈과 출세와 입신양명과 탐욕으로 우리 사회가 이끌어왔던 시대가 되어서 여기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친일 부패 이 자본 세력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구태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착취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억압하고, 조직적으로는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에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사회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면죄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한 100년 동안에 해오면서 이렇게 양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특정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금 사회는 매우 병들어 있다. 우리 사회는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가득 차 있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내몰았던 년놈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쿠데타 세력들과 그 다음에 자본을 착취해가는 대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이 친일 부패 자본자 세력은 바로 군사 쿠데타 세력과 인연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자본 카르텔, 이런 년놈들이 우리 사회를 규제하고 포획하면서 우리 이 선량한 이 국민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우리가 니체가 표현하기를 가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명 뭐냐면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뭐냐면 제가 강력하게 뭐냐면은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최종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강의를 제가 정리하여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쿠데타 세력에 포획되고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 구한 말과 조선 총독부 시대의 지난 100년을 포함해서 노련의 시대 289년, 조선 총독부 시절 35년, 산업화 세력들의 쿠데타 세력 70년 동안에 오면서 약 400년에 걸쳐서 우리가 규제되고 포획되어서 우리가 일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해서 개개인이 욕망과 명예심, 탐욕과 비겁 이런 것들이 내몰리게 됐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탄압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명예와 탐욕과 이 비겁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우리 사회가 되어 있고, 맹목적 사대주의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자치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비참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인식작용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지난 100년 동안,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우리의 사회적 인식작용에 파괴를 가져온 그 원인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열정과 책임, 균형감, 여기에다가 저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에다가 우리가 토론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 근대를 열었던 우리가 막스 베버의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사회가 되어서 이것이 이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합의를 이룩하게 되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합의를 하면서 성과로 나아가고 토론을 하면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책임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각자의 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여기에 따른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구테타 세력에 포획되고 규제된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규제되고 포획되었던 이런 조선 후기에 서인이 노련히 권력을 잡고 289년 동안에, 그 다음에 35년 동안 조선 총독부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지난 70년 동안에 인형 구테타, 군사 구테타, 검찰 구테타 세력들이 기층 민중을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개인의 욕망과 명예, 탐욕과 비겁함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대응해 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는, 이 자아라는 것은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식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고, 우리가 어원으로 보면은 마음이고,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CITTA 체타라고 말하죠. 인식의 작용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자아는 의식을 말하고 의식은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산스크리트 체타로서 뭐냐면은 인식작용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작용이 우리가 공자의 인식작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식작용이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교의 인식작용, 서구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중세의 암흑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르네상스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경험론과 합리론이 있고요.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바탕으로 해서 칸트가 인식의 학문을 완성하게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순수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그 다음에 에드문드 후슬이 말하는 순수 의식, 그 다음에 헤겔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의식,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칸트의 순수 이성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진섬이를 가지고 있고, 진섬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겔은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자는 실존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신은 우리가 범으로서 그 을이 쉬어가게 되면은 정신이 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을이 섞지 않는 상태를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신이 바로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로 대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세계는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데,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무엇이 옳고 틀렸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인식작용을 말하고, 무엇을 뭐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인식작용을 말하고, 또 무엇이 합리적인 것에 대한 인식작용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고유한 존재로서 타고난 재능에 속한다, 이렇게 뭐냐면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가 객관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관계라고 말하고, 일명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과학은 주관적인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이 관계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성숙됨으로 해서 아까 토론이라든지 합의를 거쳐서 연대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바로 우리가 역할 존재라고 말하고, 이 역할 존재는 궁극적으로 성과 책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토론하고 합의하고 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계로 결합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시키는 것은 바로 이성의 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이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를 통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칸트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사회는, 주관적인 그 세계는 누구나 뭐냐면은 타고난 재능으로서 또 자기 고유의 그 자질로서 확정받을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세계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인 사정은 사람이 각자 보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객관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주관과 객관이 뭐냐면은 같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주관과 객관적인 사실이 같다고 말해왔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칸트 이전의 우리가 철학이고, 칸트 이후에는 뭐냐면 이 오감을 통한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칸트 이후의 철학에 뛰어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인식밖에 알 수가 없고, 객관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세계는 표상으로서의 세계로서 많이 인식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객관적인 세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표상으로서의 세계로서 특정 지어짐으로써 각자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인식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표상한 건물망에 의해서만 포획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표상으로만 가능하고 고로 객관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세계는 우리의 주관이 서로 객관화되어 합의되면 그것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의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 옆에도 책이 있고 지구본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고 스탠드가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있는 것을 서로가 각자가 합의하고 합치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객관이라고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객관이라고 약속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고로 이 객관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고 이를 통일시키는 힘은 이성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으로 결합시킬 때 우리의 삶은 진리로 나가게 되고 이 시점에 우리는 양심과 진리와 이성이 자기 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양심과 진리와 이성이 통일된 진리의 힘으로 결합되어 나갈 때 자기 실현과 함께 우리가 밝은 세상으로 우리가 문명화가 되어 간다. 이렇게 뭐냐면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최동서 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가 제가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된 이성의 힘으로서 결합시켜 나갈 때 우리가 밝음의 문명화로 나아간다면 그러면은 그 반대는 어떤 세계인가? 자기 성숙이 멈추고 자기 성숙이 멈춘다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고 자기 인식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자기 존재는 무너지고 이때 양심이 무너지고 이때 자기의 진리성이 무너지고 이때 자기 이성이 무너지고 이때 정신이 썩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게 되는 것이 정신이 썩었다는 말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양심이 무너지고 자기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이들은 오로지 자기 욕심과 능력을 넘어서는 탐욕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이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이 이낙연이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이 바로 뭐냐면은 말합니다. 자, 결국 이들이 다가올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스스로 객관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이들은 그들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사회로 만드는데 어두움의 세계로 만드는데 이 놈들이 뭐냐면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 4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뭐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들은 양심의 털이 난 놈들로서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응분에 뭐냐면은 고통과 책임과 비난과 비극이 저는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양심의 털이 난 놈들을 우리 정치인들은 왜 뭐냐면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양심에 틀이 난 놈들이 우리 정치인이 돼가지고 대기관에서 국민을 대표하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라 뭐냐면은 우리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혁 열기와 동학 이래 촛불혁명에까지 이런 열기를 뭐냐면은 반사적으로 열매만 따먹고 이놈들이 양심에 틀이 난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만들었던 그 년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틀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뭐냐면 되었을까,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요. 첫 번째, 자기 인식의 이성, 의식, 정신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정신이 파괴되었다. 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은 돈에 환장해서 돈만 보면은 눈깔이 뒤집어졌을까? 예,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왜 이들은 입신 출세, 그 다음에 각종 사자의 입신 출세 명예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네 번째, 왜 우리 사회는 서계차경에 희열을 느끼는가? 서열화하고 계급하고 차등화시키고 경쟁화시키는데 그들은 희열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 우리는 왜 품위제도 결제에 기대는가? 이것이 바로 품위제도는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들고 온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는 왜 계급화를 강화시켜야 하는가? 바로 계급화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해 먹기 위해서 그래왔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리 농촌 마을에 고유한 인심을 파괴한 자는 누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 경남 창녕 사람인데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인심이 아주 흉악합니다. 그 흉악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피라미드 구조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와 그 다음에 아까 서계차경에 희열을 느끼고 있으면서 입신 출세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성과 의식과 정신이 얼이 빠져가지고 파괴된 그 동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의 출세가 부모의 권력이 돼 가지고 그 동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밑바닥에 가면 갈수록 더 인심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왜 양심과 도덕 공정이 짓밟혔는가? 예, 아까 돈과 추세에 환장을 했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 공정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시대는 98%가 뭐냐면은 80%가 돈 버는데 몰입을 하고요, 18%가 뭐냐면은 자식 출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2%가 뭐냐면은 학문하는데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아홉 번째, 이러한 사회를 묵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에서 기층민중을 대신하는 선빈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들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과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낙연의 계획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자식의 출세가 부모의 권력에 대해서 시골 동네 안에서 바로 그동안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와던 인륜을 짓밟아버리고 권력화되어서 서계차경과 피라미드 구조의 지시명령으로 우리 사회를 뭐냐면은 완전히 뭐냐면은 돌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 그 다음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조직 설계하는 사상가는 누구인가? 예, 우리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겠죠. 그 다음 이러한 문제에 개혁할 시점은 언제인가? 예, 우리가 지난 대선 때였는데 문재인이가 이낙연이가 뭐냐면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광주 민주화의 고향 사람을 배신한 문재인과 이낙연이 가장 대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똘마니 들인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파괴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예, 바로 인형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검찰 쿠데타 세력, 예, 이명박이, 그 다음에 국정농단 세력인 박근혜 이런 년놈들일 것입니다. 자, 2023년 12월 23일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 김태수,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